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부터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물가는 폭등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그죠? 경제 불황이다. 자,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있어요. 그죠?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는데 완전히 경제 불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나마 미국은 골드락스라고 해서 물가도 폭등하고 경제 성장률도 좋았는데, 자, 어제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1.6%가 나왔어요. 한 2점 중반대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 시장이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혼란에. 자, 요즘 시장이 제가 오늘 주식 시장은 등산을 가느라고 자세히 못 봤는데, 오늘은 올랐죠. 어제는 내리고, 그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 정신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뭐 수천억씩 매도하고, 개인이 사고, 뭐 개인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뭐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 개념으로 사니까, 우리 개인의 매수는 의미가 별로 없고,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상황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산 것 같아요. 오늘은 사고 어제는 팔고, 그죠? 그저께는 또 사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팔았거든요. 팔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경제 불황이 오면 또 반도체가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뭐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죠? 뭐 그동안 뭐 지원했던 돈들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가 펑펑 썼잖아요. 코로나 때.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다. 미국도 뭐 냉면 한 그릇에 4만 원. 그죠? 뭐 아침 식사 한 끼에 3만 원. 뭐 그러면 그 소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경제 호황도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오늘 시간 내에서 구글이 또 실적이 좋다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이제 뭐 메타는 엊그저께 안 좋았고 구글은 좋고, 그런데 미국의 그 실적이 좋은 데는 말 그대로 빅테크 회사만 좋은 것 같아. 그죠? 나머지 기업들은 개판이에요, 지금. 그 나머지 소형주 개별주들 보면 완전히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빅테크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거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AI 반도체로, 엔비디아,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런 주식들만 올랐는데, 이제 그런 한계는 다 온 게 아닌가. 미국인들도 의심을 하고 이미 고점을 쳤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불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산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금리 인하를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구나. 요즘 이제 최근에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뭐 그런 거로 뭐 집값이 좀 반등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집값에 대한 어떤 분양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 뭐 그런 것 때문에 분양시장은 또 좋았고, 그죠? 서울 경기도권 중심으로. 뭐, 그리고 뭐, 천정부지 분양 가격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금리는 내릴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경기도 안 좋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여러 경제 주체들과 어떤 경제 수요 주체들, 그죠? 수요 주체들이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한 2, 3일 잡으면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뭐랄까요, 그 박스권에 당분간은 갇힐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서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갔던 주식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갈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는
분명히 신호가 나왔으니까. 뭐 그러면서 또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아마 줄을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확고했던 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이 확 꺾이는 분위기다.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쌍고 돌발 변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그 투자 전략가들이, 투자자들이 GDP 수치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돌발 변수를 만났다는 거야. 지금 시장이 돌발 변수를 만났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도, 나스닥 시장도 그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럴 가능성이 많아. 자, 금리나 기대감은 없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경기는 안 좋고,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금리를 수시로 체크해야 돼. 저는 가장 좋은 지표는 미국의 국채금리 같아요. 그죠? 뭐 미국의 투자자들이 뭘 보고 투자하겠어요. 그죠?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국채금리가 좋으면 채권을 사죠. 미쳤다고 주식을 사겠어요. 그 위험한 주식을. 그죠? 뭐 우리 일반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자, 미국의 그 돈 가치가 떨어진다. 그죠? 돈 가치가 떨어진다면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0.06포인트 오른 4.7, 10년물이 4.7이에요. 그게 지난해 11월 초 이후 약 6개월 만에 4.7을 돌파했다. 여러분, 지금 4.7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국채금리가.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그죠? 지금 한전 채권을 사도 4.7%에 못 살 거려. 그죠? 예전에 5%까지 했지만 지금 그렇게 못 살 거라고. 우리가 정기예금을 맡겨도 3.5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사놓고 뭐 주식을 사느니, 뭐 부동산을 사느니, 뭐 부동산도 뭐 별볼일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사는 게 낫겠죠. 그죠? 자, 단기금리는 더 비싸겠죠. 그죠? 10년물보다. 그러니까 2년물 금리가 한때 5%를 돌파하고 4.97 정도, 997, 거의 5%죠. 그죠? 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의 올로소롤라 미국 경제연구소장은 성장이 서서히 계속 후퇴하고, 그죠? 지금 후퇴하는 게 분명히 GDP 수치로 나왔으니까, 인플레는 반대로 다시 강하게 상승한다면 올해 연준의 금리는 점점 멀어진다. 최악의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최악의 전망이 나온 거예요. 그죠? 경기는 안 좋고 인플레가 올라온다. 이 인플레가 안 올라와야 금리를 내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인플레가 오고 있으니까 도저히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지금. 자, 작년 4분기 3.4% 대비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가 2.2였어. 그죠? 2.2. 다우존스 컨센서스가 2.4. 개인 소비 역시 2.5 늘어나며 예상치 3.0%를 밑돌았다. 자,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는 게 상무부의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3.4%. 그러니까 소비는 줄어들지 않아. 그죠? 소비는 굉장히 높은 거야. 전분기 1.8%를 훨씬 늘어났대. 근데 GDP가 떨어졌어. 그죠? 이상하죠? 자, 변동성이 큰,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거죠. 그죠? 비싸게 지불을 하니까, 물가에 대해서 지불하니까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한 근원 PC,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근원 PC 물가 지수는 3.7% 상승했다. 이는 1년 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죠? 시장 예상치는 3.4였는데 이보다 크게 윗돌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을 우리가 개인 소비 지출 PC 상승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5.1%야. 이거 이 상태에서 어떻게 금리 인하 하겠어요?
자, 현재는 한두 차례 금리 인하로 아직까지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부 매파는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만약에 요 수준대로 된다고 하면 연내 금리 인하는 힘들다고 봐야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인플레이션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왜 미국은 이렇게 돈을 푸는 걸까? 인플레이션 압박이 온다는 건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그죠?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꾸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계 1위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패권 국가 되려면 반도체 강국이 돼야죠. 그죠? 이 반도체법을 만들어서 IRA인가 그건 저건가? 저 2차 전지인가? 어쨌든 그 반도체법으로 그 미국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삼성전자도 6조 원,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8조 원, 그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냥 돈을 찍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다음에 학자금 탕감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이런 경기 부양으로 돈을 엄청 풀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과도한 국채 발행이 국채금리 상승 및 강달러를 초래했다. 결국은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결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 으로 인한 이 채권 국채의 발행, 엄청난 물량의 국채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조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무역 적자는 당연히 확대되는 거고. 자, 그런데다, GDP가 올라가야 되는데, GDP는 못 올라가고, 왜? 돈은 발행하는데, 이제, 그게 도저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안 되는 거야. 어느 시점, 임계점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자, 미국이 이런 정책을 피니까 구조적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 그죠? 올해 이거 사실 이런 재정 지출에 대해서 JP 모건의 다이먼인가요? 다이먼이 작년에 무지하게 비판했죠. 그죠? 사실 그 다이먼이 얘기한 얘기가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7조 2천억 달러. 이 7조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그죠? 나왔네. JP 다이먼, 그죠? JP 모건의 최고 경영자는 재정 적자가 GDP의 6%에 달한다. 이걸 굉장히 우려했던 사람이 바로 JP 모건의 다이먼이었어요. 자, 이것이 성장의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에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자, 이렇게 푸는 돈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금리에 돈을 푸는 돈은 결국은 이 자본가들한테 가는 거야. 그죠? 그리고 기득권한테 가는 거야. 그죠? 근데 돈이 많이 풀었다 보니까 인플레가 됐어.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거야. 그죠?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이 있는데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게 되고 우리는 벌써 그런 증상을